일단 큰 흐름 자체가 약세장이다라는 거를 꼭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약세장이라는 거는 이제 잘못 생각하면 뭐 지금같이 이렇게 막 부동산이 오르는데 무슨 약세장이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예. 사실 약세장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니 해도 대중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참여하는 수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약세장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약세는 약보합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강보합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강보합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계속 계단식 상승을 계속 하는 거죠. 완만하게 또 계단식 상승을 했다가 또 이제 잠잠해졌다가 다시 계단식 상승을 했다가 잠잠해졌다가. 그래서 제가 이미 재작년부터 계속 거의 뭐 월을 거의 맞췄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월 달부터는 다시 오른다. 몇 월 달부터는 잠잠해진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됐는데 예. 사실 거의 다 맞췄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작년도 그렇고, 근데 우연히 그게 또 딱 같았어요. 작년 2월 달이 매수 타이밍이다. 2월 달부터 다시 오른다. 2월 달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이니까 그때 사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상승 쫙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가 한 9월 달부터 이제 좀 잠잠해지기 시작했고 다시. 예.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올해 2월 달도 너무 작년과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2월 달도 마지막 매수 찬스다. 2월 달 지나면 다시 오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2월 달이 지나고 지금 3월 달부터 계속 올라서 지금 6월 달까지 이렇게 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거를 거의 뭐 진짜 몇 월까지 지금 다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그렇게 무슨 쪽집게 같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일단 흐름 자체가 그렇게 이게 쭉 올랐다가 다시 멈췄다가 쭉 올랐다가 다시 멈췄다가 하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정도에 오르는 것과 이제 사람 심리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규제 그리고 그 정도 올랐을 때의 가격 정도에 따른 매수자의 심리적인 부담, 그렇잖아요. 막 올라간다 막 무조건 계속 따라가지는 못하잖아요. 못 따라가는 거죠, 매수자가. 그런 거에 맞춰서 볼 때 거의 맞춰서 이렇게 가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장세가 앞으로도 계속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네. 근데 김 사부님 지금 네. 강남은 매물이 없어서 지금 못 사고 있고 용산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예. 지금 연일 신고가 관련된 기사가 네, 이렇게 예. 나오는데 네. 이거를 강보합만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뭐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근데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니까는 큰 흐름에서는 강세장, 약세장, 하락장이라는 거에는 변함이 없는데, 다만 약세장의 모습이 예전과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러니까는 예전에도 약세장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것들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올랐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죠. 좀 더 많아졌고 많이 더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렇게 계속 제가 말하는 계단식 상승을 한다라는 얘기는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약 15% 정도 되는 그런 부동산들이 계속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15% 정도의, 그러니까 대중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대중들이 많이 가고 싶어 하는 곳, 그러나 공급은 부족한 곳, 그런 데들만 계속 계단식의 상승을 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강남, 용산 이런 데들은 그 중에서도 뭐 상위 1, 2%쯤에 해당되는 데들이니까 그건 좀 다른 시장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또 똑같이 어쨌든 올랐다가 멈췄다가 올랐다가 멈췄다,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고 있다. 그냥 빨리 사는 게 나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는데요. 이런 거 이제 가격이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이 매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항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약 오르잖아요. 계속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이건 분명히 떨어질 거야. 분명히 떨어질 거야. 분명히 떨어져야만 해. 이건 말도 안 돼. 뭐 이런 생각들을 자꾸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일단 그런 폭락이 있을 수가 없다. 가격 조정이 크게 있을 수도 없다라는 걸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냐면 가격이 떨어진다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일단 매도자가 던져야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물건이 나와야 가격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이미 다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어요.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그냥 못난이라고 해도 한 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비싼 것들은 다 한 채, 똘똘한 한 채를 이미 다 갖고 있는 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그게 내 전 재산이에요.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 그러니까 압구정동 60억 갖고 있는 사람이 막 60억짜리 집도 갖고 있고 뭐 상가 뭐 200억짜리 상가도 갖고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일부고 60억, 70억, 80억 그게 전 재산이라고요. 거의 자기 재산의 가장 큰 비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60억에 산 금액을 나 50억에 40억에 팔겠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안 팔아요. 매도자가 일단은 가격을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의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주식이나 코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데 이제 같은 투자 대상이다 보니 그러니까는 그런 거로 착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근데 아주 가장 큰 차이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은 소유권이 완전히 분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떤 사람이 막 수십 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취득세까지 제한해서 더더욱 없잖아요. 옛날에 무슨 뭐 100채 갖고 있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 싹 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러니 소유권이 다 분산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냐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특히 좋은 부동산들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 없다. 라는 거를 꼭 인식하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정리가 좀 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지금. 그럼요, 옛날에는 이미. 막 예. 다주택으로 막 이렇게 예, 했었는데.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미 벌써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지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는 좀 어떤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이번 정부가 내세운 거는 지난 전 정부 같이 하지는 않겠다. 규제로, 부동산을 잡지는 않겠다라고 천명을 하긴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규제로 더 이상 할 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니 뭐 풀어진 게 없어요. 일단 풀어진 게 뭐가 있나 보세요. 풀어진 게 조정지역 풀어진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네. 다 똑같아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약간 세금 약간 낮아진 거, 뭐 종부세율 같은 거 조금 낮아진 거 이거 외에는 사실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 취득세라는 또 강력한 제한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라진 게 거의 없어요. 게다가 지금 토호제도 지금 다시 또 확대돼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규제를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게다가 내년 되면 양도세 중과도 그냥 자동 부활이잖아요. 네. 지금 그거를 갖다 또 연기하지 않는 한 자동 부활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더 규제를 할 게 뭐가 있겠냐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전 정부와 선을 긋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딱히 더 이전 정부와 다를 것도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와 딱히 달라질 것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 이미. 일단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눈에 들어왔던 정책이나 좀 있으세요? 눈에 들어왔던 거는 솔직히 말해서 거의 없고요. 사실 부동산에 관련된 직접적인 거는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뭐 당연히 이제 뭐 공급 대책 같은 거 얘기를 했지만 네. 공급은 뭐 맨날 하는 얘기고 네. 그거를 무슨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냐고요, 여태까지. 네. 그리고 공급 부분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는데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냥 택지 개발하고 이러는 건 어려운지 이제 다 알아요. 3기 신도시 하도 안 됐다는 거 알았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3기 신도시 그렇게 해서 뭐 예비 청약 받고 이러더니만 이게 뭐냐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기 신도시에도 이제 시큰둥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 이건 좀 혹하잖아요. 공공기관 유휴부지는 그건 정부가 뭐 맘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막 집 짓고 막 철도 막 그런 부지에다 막 집 짓고 이렇게 되면은 금방 공급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들을 하시는데 네.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그럼 그 전에 정부들은 그걸 못하고 뭐 정부가 힘이 없어서 못했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 전혀 하기가 어려우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어렵냐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공공부지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어떤 정도의 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뭐 이게 아주 유용하게 쓰진 않든 뭐라든 간에 사용 목적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요. 네. 그러면 이런 곳을 이제 집을 짓기로 하면 이 기존에 사용하던 목적을 어딘가 할 수 있는 다른 대체 부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체 부지가 근데 집을 싸게 공급하려면 이걸 싸게 팔고 정부한테 싸게 팔고 자기네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싸게 팔고 갈 데가 없어요. 대체 부지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못 짓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제 철도 기지창 같은 데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철도 기지창 같은 데를 갖다가 엄청 넓잖아요. 그리고 좋은 부지들 같은데, 예를 들어 분당 같은 데는 되게 좋은 부지란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뭐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철도 기지창을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옮기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옮기려고 그러면 또 그냥 돈도 문제지만 또 이제 막 데모도 해요,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지역에 오는 건 절대 결사 반대. 뭐 이거잖아요, 또. 그래서 실제로
뭐 1호선 기지창도 불어 있는 것도 옮기려고 하다가 다 지금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또 계속 이제 잘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대체 부지를 결국 또 마련해야 되는데 실제로 대체 부지를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급이 용이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정부의 대책을 믿고 있는 거는 믿고 있는 사람만 손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또 재개발 재건축도 있네요. 정비사업 촉진해서. 촉진해서 하겠다고 한 거. 예,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이제 규제 같은 거 원활하게 해준다라고, 이제 완화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완화를 하게 되면 결국은 다 어느 정도 요구한, 똑같이 이제 여의도 같은 사례에서 똑같이 나타났지만 요구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제 용적률 올려주는 대신 임대주택 많이 해놔라.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이번 정부의 좀 색깔이랑도 맞잖아요. 분명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럼 여의도도 그랬지만은, 그럴 거면 우리 안 해. 우리 용적률 추가를 안 받을래? 그럼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혜택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이해타산을 다 따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빨리 진행된다라고 무조건 믿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선도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적만 해놨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런 식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 재개발 재건축도 완화해 준다고 해서도 그것이 일부 빨리 되는 데들은 있겠지만 그게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김에 네. 분당 선도지구나 네. 일기 신도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마침 이전 정권에서 한 거라서 과연 이번 정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끌고 나갈지가 좀 모호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전 정권이 선도지구를 할 때도 약간 여러 가지로 비난의 얘기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정부가 너무 이제 그런 이제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강제라기보다도 일방적으로 선도지구를 지정하고, 그리고 또 조금 말도 안 되게 청사진을 내세우고 무슨 5년 만에 완공을 한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내세웠다는 거에 대한 비난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거를 이번 정권에서 같이 받아가지고 밀어붙일 것 같지는 좀 않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직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근데 이제 그 내용 본질 자체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